제외하고요. 그 창업자는 그 소비자, 그 경쟁사, 시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이 기존 시장에서 경쟁사의 제품과 경쟁력이 있는지, 또 시장 진입이 용이한지, 아니면 신규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제품이라는 거 가상으로 중간고사 때 아마 제출들을 하셨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신박한 좀 혁신적인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요. 물론 뭐 핸드크림이야. 근데 핸드크림을 뭐 스틱으로 만들어 내지는 스프레이로 만들어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창업을 한다라면 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아이템에 관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당연히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겠죠.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될 겁니다. 당연히 수익을 단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물론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기획 개발해서 마케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들어갔었던 초도 비용에 대해서 빠른 회전을 통해서 회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큰 돈이 묶여 있게 되잖아요. 한 번에 생산한 제품이 모두 판매가 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우선은 창출이 돼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동일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가 핸드크림을 만들었다라면 그 다음번에는 뭐 예를 들어 페이스 크림을 만든다. 그 다음번에는 바디크림을 만든다. 그 다음번에는 뭐 앰플을 만든다. 뭐 헤어 제품을 만든다. 이러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제품은 미리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 제품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조금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어도 식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만든 제품을 사장하고 두 번째 제품에 올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출시된 제품도 같이 어우러져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창업 아이템에 관한 예비 사업성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적합한지, 자본의 가용성, 제조할 수 있는 역량, 마케팅 유통 역량, 그 기술적인 역량, 경영적인 역량 이런 것들도 진단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경쟁사보다 우위의 업종으로 창업자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업종. 그죠? 경쟁사보다 당연히 우위의 업종이어야 되고요. 창업자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 안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충분히 그 자산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자동차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라면 생산 설비부터 그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잡을 땐 내 자산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그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속적인 시장성과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아이템이어야 되고요. 시대 변화에 따른 성장성이 내재되어 있는 아이템이어야 하고요. 자신의 사업 조건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선택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사업 계획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경영 능력을 검토해야 돼요. 경영 관련 분야에 균형 있는 지식 습득을 해서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런 창업 아이템의 사업적인 부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요. 사업 수행 능력 및 적합성을 분석하고요. 시장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술성을 분석하고, 수익성과 경제성을 분석하고, 자금 운용 능력 및 성장성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겠다 결정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 계획서는요, 여러 가지 보고서 형식이잖아요. 첫 번째로 계획한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사업 계획서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 추진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사업 계획서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업 계획의 사업 방향 및 수행 능력 등을 외부에 객관적으로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업 계획서가 갖는 역할이죠. 또 투자자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또한 사업 계획서는요, 신규 사업 계획이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간결하게 간단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사업 계획서는요, 돈을 벌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델로, 사진으로, 청사진으로 발전시킨 게 바로 사업 계획서가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사업 목적 및 방향을 설정을 해서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요, 부분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부분은 사업 소개, 경영 계획, 사업 계획 확인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사업 소개에는요, 당연히 표지 목차가 들어가고요, 요약문이 들어가고요, 기업 현황, 그 다음에 사업 개요에 대한 내용이 사업 소개서에 들어갑니다. 자, 경영 계획은요, 경영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은 어떻게 필요하고, 제품, 서비스 어떠하고, 시장 및 경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진출하려는 시장의 지금 형태는 어떠하다라는 내용, 마케팅 계획, 그 다음에 생산은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마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생산 라인은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내가 직접 생산 시설을 갖출 것이다. 또는 OEM 또는 ODM 형태를 갖출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 자본과 타인의 자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사업 계획서의 경영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 창업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사업 계획 방안을 적어야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수익이 어떻게 창출될 것인지,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을 통한 이 사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것, 또한 생산을 했을 때 요구되는 그 생산 비용, 그리고 어떠한 뭐 예를 들어 타인의 자본이 포함이 되었다, 내 자본이 포함이 되었다라면 이 자본들을 어떻게 분산하고 조달하고 갚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까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및 방향을 설정하고 부분별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별 사업에는 사업 소개, 경영 계획, 사업 계획 확인이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검토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할 때 유의사항 및 뭐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독립점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통하지 않고 사업을 오픈하는 경우에 독립점포 창업과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연 우리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를 통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점포를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사업 형태로 보면요, 독립점포는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리하죠. 그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독립점포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가맹비도 있고 또 뭐 로열티도 있고 또 인테리어도 내 맘대로 못하고 똑같이 해야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단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초보 창업자에게는 아주 유리하죠. 인테리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독립점포예요.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본인만 좋은 거야. 점포주만 좋은 거예요. 오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화장품을 전시해놨는데 그걸 보기 위한 소비자들은 그 인테리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집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테이블을 놓고 또는 테이블 없이 배달로만 딜리버리로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맹 그 본부에서 지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에게는 유리한 사업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창업 비용을 보면요, 본사 비용이 우선은 독립점포 같은 경우는 본사 비용이 없죠. 따라서 창업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랜차이즈는요, 우선 가맹비라는 게 있고요, 보증금이란 게 있고요, 로열티, 인테리어와 같은 부대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사업을 운영할 때 그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그 초보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때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혼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광고를 하고 혼자서 그 생산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광고를 n분의 1로 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그리고 뭐 재료나 자재나 이런 것들도 그 공동 집중 구매를 통해서 그 초도 비용들을 그 재료 비용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진율 역시도요, 들어가는 그 창업 비용을 우리가 그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 그 이윤이죠.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이 독립점포가 프랜차이즈보다는 높습니다. 자, 사업의 책임은 모두 독립점포도 프랜차이즈도 본인에게 있죠. BBQ라는 치킨을 예를 들어봅시다. 같은 BBQ 가맹점주들이 모두 같은 수익을 창출하진 않죠. 어떤 BBQ는 정말 더 열심히 내지는 시장의 구조도 또 더더욱 좋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A라는 BBQ 치킨보다 B라는 BBQ 치킨이 마진율도 낮고 그죠?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책임은 본사가 지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각자가 지게 됩니다. 창업 가능 업종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18개 군으로 나눈 그 업종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상호는요, 독립점포는 뭐 박성화 아니면 개똥구리라고 직접 독자적으로 상호를 개발해야 하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브랜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차이점들을 보면요, 점포,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독립점포의 경우는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일된 컨셉으로 운영을 해야 하죠. 상품 구매는 독자적인 구매처를 확보해야 되는 게 독립점포죠. 따라서 초보 그 창업자들은
구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경영 노하우 역시도 독립점포는 독자적으로 본인의 노하우 또는 본인의 경영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게 되죠. 자, 경영 대처 능력으로 보면요. 독립점포의 경우는 고객 욕구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일된 의사 결정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도서상간 지역에 굽네 치킨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유동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도서상간 지역의 굽네 치킨과 서울 한복판에 유동 인구도 많고 뭐 배달도 많고 와서 직접 점포에서 치킨을 먹는 그런 고객들도 많은 지역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독립점포라고 하면 저 같으면 도서상간 지역이라고 하면 찾아와서 먹는 사람들은 아예 없애고요. 직접 배달로만 100% 배달로만 아마 점포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조리대와 그리고 배달할 수 있는 오토바이, 그죠? 이런 그 수단, 교통수단, 그러니까 물류 이동할 수 있는 수단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점포를 우리가 임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걸 마침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도서상간 지역과 이런 지역.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흑백이긴 한데 약간의 차이로도 길 하나 건너고도 뭐 어떤 동네는 고가의 음식이 더 선호하는 그런 주민들이 거주를 한다거나 내지는 오피스가 그렇게 있다거나 할 수 있는데 본사들은 그런 결정을 본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다시 가맹주에게 넘어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자, 성장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요. 성공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개똥구리라는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똥구리를 혼자만 독립점포에서 판매를 하다가 이 개똥구리라는 화장품이 붐을 일고 입소문을 통해서 큰 무슨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개똥구리 본사가 돼서 개똥구리 프랜차이즈를 설립을 할 수 있겠죠. 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요.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산에 치킨집을 냈어요. 근데 잘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럼 오산 옆에 평택에 또 낼 수도 있겠죠. 또는 오산 옆에 작은 뭐 동네별로 해서 뭐 무슨 1동, 2동, 3동, 4동 해서 이런 식으로 가맹점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홍보 마케팅은요. 당연히 독립점포는 독자적인 홍보 전략을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공동 마케팅 지원이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맹비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는 걸 본사에 체인 본사, 가맹 본사에 이미 우린 지불을 했기 때문에요. 뭐 텔레비전 주요 광고나 아니면 지명 광고나 인터넷 온라인 광고 등을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상권 조사 및 입지 선정. 과연 이 점포를 내가 가맹해서 이 점포에 내가 오픈을 하고 싶어. 근데 이 자리가 좋은지, 저 옆 자리가 좋은지, 저쪽 동네가 좋은지, 내지는 길 건너 자리가 좋은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독립점포는 당연히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기술적이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체인 본사의 입지 조사 또는 상권 조사를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장소가 합당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게 되죠. 또 창업 기일은요. 창업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독립점포는. 왜냐하면 구매처도 확보해야죠. 홍보 전략도 확보해야죠. 또 입지, 상점을 어디다가 놓을지 상권 조사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죠? 컨셉 또 새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프랜차이즈는 단축이 되겠죠. 우선 구매처,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입지 선정 이런 것도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마케팅 지원도
체계적으로 되고요.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미 컨셉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자재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포에 맞춰서 뭐 자르거나 뭐 붙이거나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창업 기간이 굉장히 최대한 단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면 다른 그 제품들은 어떠한지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기획 개발해서 생산하기 전까지 뭐 아리따움 같은 것을 우리가 가맹을 할 수 있고요. 체인점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킨푸드 같은 것을 체인점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절대 프랜차이즈 계약을 안 하겠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기획 개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요. 그래서 가맹점 계약 전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점 전에 지원하는 부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 정도, 그리고 개점 후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개점 전에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점포가 비어 있어요.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점포 주인은 가게를 뺀 거죠. 상점을 뺐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개시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떤 그 프랜차이즈들은요, 아예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주죠. 걸어서 뭐 12월 24일 그랜드 오픈 개똥구리 화장품, 이런 식으로 개점 전부터 홍보를 해주는 그런 가맹 본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본사들은 각자 알아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알아서 홍보를 하거나 그러한 그 플래카드 같은 것들도 제작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가맹점들도 있기 때문에 개점 전, 내가 사업을 오픈하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 있죠.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서 했는데 나하고는 또 잘 안 맞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브랜드 디자인 잘 봐야 되고요. 마케팅 지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국내 치킨, 내내 치킨, 이런 그 치킨들은 정말 TV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로열티나 가맹비가 비쌀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 지원이 잘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그런 가맹 본점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의 광고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프랜차이즈 계약 시에 생각해 봐야 되는,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법적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물론 사업과 연관된 거겠죠. 이런 경우에 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인 것인지, 너무 많은 로열티나 너무 많은 가맹비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넘어선다라면 그것은 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죠. 자, 내가 이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운용할 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 역시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모든 가맹 본사는 성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가맹점들, 즉 프랜차이즈를 모집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과 접목시켜서 사업의 성과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자, 가맹점 계약 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고려가 아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로, 소규모 자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본부들은 사실은 피해야 할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가 됩니다. 또 가맹점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사업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기 전에 빨리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선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뭐 A라는 자리에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해요 하면서 계속 종용하고 재촉하는 그런 가맹 본부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의 총 매출액과 이익금, 원가,
매장 위치 등에 대한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거나 가맹점 희망자를 무시하는 본부. 왜냐하면 그 기업을 보려면 그 기업이 총 매출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 총 매출 대비 이익이 얼마큼 창출이 되고 원래 원가는 얼마인데 이러한 이익이 창출이 됐다. 또한 매장은 뭐 어느 동네, 서울은 어디, 뭐 경기는 어디에 가맹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공개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는 이런 경우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계약에 기본 조항이 있습니다. 자, 가입비, 또 착수금이라 그래서요. 가맹을 한다고 하고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맹 본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 그 입지에 가맹을 한다고 해서, 가맹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위치를 얘기했을 때는 지금은 이미 가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마음이 바뀐 거야. 안 해.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착수금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자,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점포의 보증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 가맹 계약자의 교육훈련 내용과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요. 그죠? 교육을 받아야죠. 나는 치킨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제 치킨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치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프랜차이즈는 교육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요. 인정된 가맹 계약자라면 이러한 가맹 계약자에게는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 조항에 보면 계약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 기계 장비 등의 설비 규정이 있죠. 본사에서도 예를 들어 치킨 얘기를 계속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치킨을 튀기는 튀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맹점이 저는 이 튀김기로 하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 튀김기 자체의 그 출혈이 좀 크겠죠. A라는 곳은 본사에서 추천하는 튀김기를 사용하는데 B는 튀김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프랜차이즈는 튀김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튀김기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오더를 넣고 발주를 받고 생산이 돼서 이렇게 가맹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싸게 저렴하게 그 비용을 낮춰서 제공을 하려는 건데 이렇게 뭐 막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설비 규정이 있고요. 또 위생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로열티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되고요. 가맹 계정 및 정산, 가맹 계약자와 가맹 사업자와의 거래 비용에 대한 계정을 설정을 하고요. 정산 방법 등등도 나누어야 될 이야기죠. 그리고 회계 관련해서 가맹점주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치킨 생물, 생닭 100마리를 12월 6일자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요청을 했어요. 오더를 넣었어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더를 넣음과 동시에 전체를 계산을 해라, 결제를 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며칠 날까지의 주문을 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주문 금액을 뭐 12월 20일 날 정산을 한다. 뭐 이런 그 회계 관련 정산 및 가맹점주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고 실사를 통해서 본사는 가맹점주는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광고적인 부분 어떻게 광고가 될 것인지, 또 유지보수와 수도광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손해 부담은 회사와 가맹주가 어떤 보험 설계를 통해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금적인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권리를 포기할 때 저는 이제 그만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본사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제 그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계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 계약의 양도에 대한 부분, 계약을 해지하려는 부분. 계약의 갱신은요, 1년 동안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다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계약의 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약의 갱신을 할 때 역시도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죠. 계약의 양도는요, 제가 저희 친언니에게 나는 지금 치킨집을 더 이상 힘들어서 또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치킨집을 하고 싶어하는 저희 친언니에게 이 가맹점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어떤 그 프랜차이즈 본점에서는 본사에서는 아닙니다, 양도는 없어요, 새로운 그 계약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제가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양도를 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3년간의 계약 중에서 제가 1년간을 운용했기 때문에 저희 언니는 2년간 운용하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계약의 양도 요건과 절차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계약의 해지를 할 때는 뭐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 내지는 6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 내지는 보름 전에 통보를 한다 등등의 해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기타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요, 계약할 때는 꼭 조심히 아주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그 기타 규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요, 프랜차이즈 창업 마케팅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교재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함으로써 하나의 교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책이죠. 제품은요,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 그런 시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모방 그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정말로 인기 있고 유명한 그러한 제품들을 기반으로 토대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마케팅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새로 생산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은 카피라이팅 또는 벤치마킹에서 들어가는 제품들, 어떠한 제품들도 사실은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자율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100% 카피했다 그러면 이제 뭐 저작권부터 해서 뭐 특허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뭐 행위들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들이고요. 하지만 제품을 내가 만들었어요. 뭐 아주 쉽게 만들었다고 해요. 합시다. 그렇더라도 이걸 정말 제품을 시장에 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마케팅이 더 어렵다.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품을 아마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직접 개발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는요, 제품을 어떠어떠한 컨셉에 맞춰서 어떠어떠하게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한 후에 또는 기획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시작해야 되는 마케팅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화장품 회사들 있죠.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뭐 아니면 뭐 미샤, 더 페이스샵, 올리브 이니스프리, 이런 제품들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어떠한 화장품에 대한 기획과 개발을 통해서 제품이 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14주차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15주차 수업에는 공지를 받으셨겠지만요. 꼭 모두 대면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제가 힌트를 드릴 거고요. 그 힌트 안에서 추려서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 수업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14주차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